다음 전화 다시 받아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요. 아, LG전자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매수가 비중 같이 주세요. 11만 3,500원이요. 네, 비중 얼마 남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기간이 오래됐어요. 한 3년 넘었어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비중은 네. 얼마나 포트에서 차지하고 30%예요. 계세요? 아, 30%예요. 30%. 예. 와, 왜 이렇게 오래되셨을까요? 네, 어떤 점 보고 그 몇 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고생 많이 그때 하셨겠는데. 전장 사업 보고 들어갔는데요. 아, 예. 예. 그때 그 김종만 씨인가 그분이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예. 많이 내려오면은 더블로 사라 가지고 6만 원대에서 많이 잡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은 좀 남긴 많이 남았어요. 네. 아, 11만 3,500원에 지금 평균 단가로 가지고 계신데 지금 4만 원대까지도 3월 달에 밀렸었잖아요, 청자님. 이게 네. 돈이 떨어져가지고 못 샀죠. 그러셨군요. 지금 근데 네. 약간 회복 될랑말랑하네요. 가격대가 10만 원 거의 터치 직전인데. 예. 네, 어떤 점을 좀 봐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어떤가 했어요. 더 여유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네. 3년은 더 가져갈 거예요, 계획은. 아, 그렇게 초장기로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높은 매수 단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내 세월을 좀 견뎌내신 것 같은데 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해가지고 한번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네, LG전자입니다. 네, 오늘 주가 0.4% 정도 밀리면서 96,900원 났고요. 10만 원의 벽을 올해 뚫어낼 수 있을까 말까 하면서 봤는데 아직은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LG전자를 3년 투자하셨다고 하세요, 김동훈 전문가님. 네. 3년 더 가져가도 되십니까, LG전자? 뭐 더 가져가셔도 되죠. LG전자는 근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 쪽에서 성과가 이제는 날까 저제는 날까 하는데 전혀 날 조짐이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는 못해요. LG전자가 휴대폰 쪽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게 지금 LG전자가 가전으로 이제 거의 뭐 월풀 같은 기업이 됐어요. 휴대폰은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한 상황이 돼 있고 과연 이게 휴대폰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와줄까? 뭔가 어떤 그 크나큰 펌팩터 혁신이 나오고 거기서 LG전자가 삼성이나 애플을 앞장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휴대폰 쪽에서는 계속해서 감익적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 레벨이 유지되고 저도 더 가져가 보시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전의 의미인가요? 가전입니다. 가전. 그러니까 네. 가전은 LG다. 이게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도 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은 제일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왜냐하면 마케팅은 삼성인 거죠. 예, 제품 품질로 놓고 봤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뭐 삼성 관계자가 보면 싫어하는 얘기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LG 쪽에 우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브랜드 밸류가 삼성이 높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전자가 한국에 상장돼 있지 않고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비쌀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주가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단점이고 그리고 휴대폰의 부재 거의 부재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적자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안 요인인데 전장은요. 저는 그 과거에 이제 LG가 전장 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미래 동력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LG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전장 캐파가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전장 쪽이. 왜냐하면은 이게 그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게 퍼스트 무버로서의 사업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가 가는 방향을 다른 팔로워들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모두 내재화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내재화 시켰고 애플처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전장 쪽에 대한 수요 자체를 바깥쪽에서 가지고 오는 이 캐파 자체가 좀 제한적이에요. 중요한 것들은 다 지네가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까지도 내재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필수적으로 IT 기업들 거를 가져다 쓰겠지만 이 전장 부품들이 과연 LG전자가 투자하는 만큼 얼마나 빠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까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 전장 쪽에 대한 성장이 LG전자라는 기업의 성장 모멘텀인데 네. 현재로서 볼 수 있는 그 성장 모멘텀이 약간 물음표가 좀 찍혀 있는 상황. 이게 될까? 뭔가 LG전자의 밸류 자체를 레벨업 시켜줄 만큼 그 정도의 규모가 나올까 매출이 이게 아직 확인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만 원 선이 아직은 벽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2018년도 고점이고 저기 그 2007년도 8년도 여기 매물인데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느냐면 전 두 가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전장 쪽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 그리고 모바일 쪽에 휴대폰 사업 쪽에 지속적인 부재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전이 메꾸고 있는데 이 가전이 그나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가전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K방역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그 브랜드 밸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렇죠. 예. 왜냐면은 뭐 아시아의 뭐 그냥 변방 국가 정도로 인식을 하던 아직도 뭐 그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왜냐면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시아인들 돌아다니면은 뭐 차이니즈, 재패니즈 이렇게 물어보지 코리안이라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 국가의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가전이라는 거는 그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폰과 함께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라서 LG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가전 제품들의 이 단가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뭐 일본산 제품, 독일산 제품을 비싸게 사서 쓰던 것처럼 지금 한국산 제품들의 가격 자체가 올라갈 정도로 브랜드 밸류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가전 거의 지배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는 LG전자는 주가가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회복됐을 때 가전 제품은 대부분 이제 고가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뭐 가장 쉽게 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양은 건설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토목 건설을 통한 부양 이거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가전 업황은 주택 시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이루어질 경기 부양 스탠스에 이 가전 쪽에 대한 총 어떤 수요 기대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측면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2021년도 LG전자의 주가는 뭐 시장 상회 내지는 뭐 시장 수익률 이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밸류를 잡을 수 있는 예. 어떤 성과들을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그 겁니다. 성과라는 게 흑자 전환입니까? 그렇죠. 전장에서의? 이게 이제 네. 흑자 전환도 이제 규모 자체가 중요할 텐데 네. 단순히 BEP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전장 쪽에서 매출액의 어떤 뭐 증가율이라든지 뭐 1차적으로 어떤 매출 캐파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만하면은 이 정도의 연간 뭐 몇천억 정도의 캐파가 보인다면 네. 그걸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적용시켜서 목표가를 산정을 해서 목표가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장은 사업을 기존에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이건 완전한 주가 레벨업 요인이 되거든요. 밸류에이션 완전히 위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장의 성과가 2021년도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미래 밸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LG전자는 뭐 1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대 갈 수 있다고 훨씬 더 생각합니다. 레벨업이 되는군요. 지금보다 훨씬 높게 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니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오히려 내년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진 측면 마진이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당분간은 시청자님 물려 있는 가격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뭐 앞으로 3년 생각하시면 저는 그 이상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로서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버텨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년 후를 가정한 가격대는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3년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맞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예,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장 쪽도 잘 지켜보시고 이 주기에 정말 좀 빠르게 성장하면 훨씬 더 주가 많이 시원하게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시청자님. 예,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전자, 네, 저희 주미영님께서 10년 써도 고장 안 난다고 쭉쭉쭉 가자 얘기해 주셨는데 뿌듯하긴 합니다. 정말 미국 가전제품 매장에서 항상 메인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주가의 힘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전 쪽 그리고 전장 쪽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더 큰 성과 나시기를 함께 좀 바라봅니다.